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때 a는 0이 되면 안 되었었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여기 설명을 잠깐 보죠. 이거의 꼴을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 나왔다. 그럼 무슨 형으로 다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다시요. 일반형이 나왔다. 무슨 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꾼다. 그래서 여기 일반형 나와 있는 걸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바꿨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니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y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x에다 0을 넣어주니 c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조금 까다로운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기, 이렇게 있었을 때 문자로 된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x제곱 앞에 a가 있죠. 그럼 a로 묶습니다. a로 묶고 상수는 버리고요. 여기 2차와 1차까지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해서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a분의 b로 표현을 해야 얘랑 이렇게 곱해서 b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얘가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a분의 b를 2로 나눕니다. a분의 b를 2로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한 거를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여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더했고 뒤에다가 빼서 해줘도 얘들은 사라질 거니까 식의 변화는 없는 거죠. 얘랑 동일한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하자? 여기 x 앞에 있는 얘의 절반에 어떻게 하자? 전체를 제곱하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다음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c는 계속해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 얘네가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x 더하기 요 뒤에 있는 애 있죠?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써주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썼고요. 그 다음에 2a분의 b 쓰고 요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얘죠? 그럼 얘를 한번 보면, 여기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더하기 c,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c는 4a분의 4ac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다음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x에 대한 꼭지점이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얘는 바로 뭐가 된다? y에 대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죠? 이 내용이 이해를 됐으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꼴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준형으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형이 있으니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2로 묶고 x제곱,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다? 빼기 6x까지 쓰고 상수는 그대로 이렇게 쓰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자? 우리가 x제곱 쓰고 여기 빼기 6x 썼는데 이거의 절반 얼마입니까? 빼기 3이죠. 그걸 뭐 하자? 제곱을 하자. 그럼 뭐 한다? 더하기 9 쓰고 빼기 9 써도 식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를 우리가 묶어서 표현을 해 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 쓰고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이렇게 쓰고, 뒤에 남는 이 하나는 분배 법칙에 의하여 18 쓰고 뒤에 c는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쓰고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화가 된다. x
가운데가 백이고 9는 뭐의 제곱이죠?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얘와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화시켜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 곱한 게 마이너스 6x가 나와야 되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네를 계산을 하니 얼마가 나옵니까? 더하기 3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b는 얼마? 3, c는 얼마? 3. 그래서 얼마다? 다 합치니 4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으로 묶고 그럼 어떻게 하자? x제곱 더하기 4x 쓰고 빼기 8 이렇게 쓰자. 그리고 다시 3 쓰고 x제곱 더하기 4x 쓰고 4의 절반이 얼마죠? 2죠. 그쵸? 이거의 절반이 2인데 그거를 제곱을 할 거니까 얼마다? 4, 여기 빼기 4 쓰자. 그래도 식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앞에 3개를 완전 제곱화 시켜서 여기가 플러스네요. x 앞에가. 그리고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얘 해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봐도 알 수가 있겠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죠.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숙달이 돼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일반형이 주어져 있죠? 그럼 무슨 형으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 2 쓰고요. x제곱 빼기 6x 이렇게 쓰고 상수는 이렇게 쓴다.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맞죠?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이고 걔를 제곱을 했더니 9가 됐고 그럼 빼기 9 써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이 되니 이제 바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얘는 18에다가 15가 되니 우리가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 3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절편을 구하자. 절편은 우리가 x에다 0 넣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0을 넣어서 우리가 구해도 되는데요. 바로 일반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나지 않는 게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거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거. 거기는 이제 꼭지점이 좌우를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x 증가, y 증가, x 증가, y 감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를 봤죠? 우리가 x가 되는 축의 방정식을 봐서 우리가 해결을 했죠.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4x 쓰고 빼기 9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4의 절반은 2이기 때문에 걔를 제곱을 하자. 그러면 4 쓰고 그 다음에 빼기 4 쓰고 빼기 9 쓰자. 그 다음에 얘가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얘는 빼기 12에다가 빼기 9를 하니 마이너스 21이 됐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니 어떻게 됩니까? x 꼭지점 마이너스 2, y 꼭지점 마이너스 21.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될 거고요. x에다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건 이렇게 됐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봅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것은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축의 방정식인데 얘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이죠. x가 증가하지만 y 값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y 값들이 점점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또 일반형이 있네요. 그럼 무슨 형으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4의 절반은 마이너스인데 걔를 제곱으로 했더니 플러스 4. 그래서 이쪽은 항상 플러스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빼기 4 이렇게 쓰고 더하기 3 쓴다. 얘를 완전 제곱할 수 있죠. 뭡니까? 가운데 x 앞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빼기 2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4에다가 더하기 3하니 7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거고요.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y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돼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꼭 시점의 좌표 2,7 맞고요. 이거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7만큼 이동한 것이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1번은 맞고요. 세 번째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3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 4, 2, 4, 3, 4, 4, 4를 다 지나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았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고 있죠. 얘는요. 그쵸? 증가하면 y 값들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증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우리가 묶어주고요. 그럼 x제곱 쓰고 빼기 6x 이렇게 쓰고 더하기 3 이렇게 쓰자.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쓰고 x제곱 빼기 6x에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이니 걔를 제곱하면 9 빼기 9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자? 여기 앞에 세 개를 완전 제곱하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뒤에 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더하기 3이 있으니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에 대한 좌표는 3,6으로 나왔다.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무슨 형으로 바꾸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얘를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뭐다? 여기 x 앞에 있는 이 개수에 어떻게 하자? 절반의 제곱을 하자. 그래서 항상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게끔 한 다음에 여기 세 개를 완전 제곱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다. 그리고 뒤에 달려 있는 거는 분배 법칙으로 계산해서 이 c와 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것만 잘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 문제들을 쭉쭉쭉 잘 다 풀 수가 있다. 쭉 문제를 다 일반형이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봤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또 좀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3x 빼기 5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2 쓰고 x제곱 더하기 여기는 2분의 3. 우리가 항상 x 앞에 개수가 정수만 주어지는 경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쓰고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의 절반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우리가 곱해주니까 4분의 3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4분의 3의 제곱과 빼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 제곱을 해줘야 되니 어떻게 씁니까? x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16분의 9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8분의 9 빼기 5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 쓰고 x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8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를 더하기로 써주면 8분의 마이너스 9에다가 8분의 마이너스 40 이렇게 우리가 써서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죠? 다시 지워보고요. 마이너스 49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 y는 8분의 마이너스 49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알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